지난 10일이었죠.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기사는 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오실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고를 보면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걷던 시민들을 친 사고예요. 지금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차량 결함이냐 아니면 운전자 과실이냐인데. 예.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국과수에서 밝혀줘야 될 부분인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차량의 결함 아니면은 운전자 과실인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근데 아주 조금 확률이 좀 작지만 실제로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도화된 그 방식으로 국과수에서 좀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고 직후에 그 조사에서는 이제 불이 들어온 걸로 전해졌는데 네네. 그러나 이것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는 쉽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만에 하나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예. 드물지만 그까지 다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운전자의 그 말대로 차량 과실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고령 운전자 사고가 나고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고 원인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통계를 보면은 그 2018년도 통계를 보면요, 우리 65세 이상 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입니다. 예. 한 1,8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작년에는 한 2,700건 정도 되거든요. 5년간에 무려 50%가 증가됐어요. 많이 늘었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사고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단순히 어떤 실수, 조작의 실수 그게 아니고요.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자아가 분명히 따라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예.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그 실험 장면의 어떤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사람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을 때까지 고령자는 한 2.2초가 흐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요. 그리고 비고령자는 한 1.2초 정도 지나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1초 이상 차이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1초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 보통 부산 시내 도로가 시속 50km로 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예. 50km에 1초 동안에 무려 14m를 진행해요. 그 속도로 간다면. 그렇죠. 14m는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예. 숫자가 늘어난 부분은 뭐 부산의 고령화 속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부산이 7대 뭐 대도시 중에 예.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깥에 예, 예. 100명 중에 25명 이상은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의 어떤 교통사고 이 정책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우리나라의 지금 교통정책과 안전과 바로 직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이 사고가 나면 차량이 말을 안 들었다. 이제 급발진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페달 5 동작이 된 경우들이 안타깝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착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국과수에서 이제 결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의 급발진은 없다. 예. 거의 다 대부분은 뭐냐면 페달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 났다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에 어떤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고령자와 비고령 운전자들이 페달을 잘못 밟을 수 있는 확률이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이 결론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나이가 들면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차량 회사에서 제조회사에서 급발진이 밝혀진다 한들 인정을 하겠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심도 있고 실제 판례에서 강원도 쪽 사고에서는 비슷한 판례가 있었던 걸로도 알기 때문에 급발진도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없죠. 않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이 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페달 블랙박스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운전자가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예. 악셀러를 밟았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예. 악셀러를 밟았는지 그게 따지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예.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들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제가 좀 더 뒤에 말씀드릴 건데 예. 페달 O 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해야 된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사후적인 장치일 뿐 예방과 큰 상관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통사고에서는. 예,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 이제 자진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3%대, 3% 초반이던데 뭐 전국에서 일단 가장 높아요. 그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네. 운전면허를 이제 조건부로 네. 시행을 하자. 이건 어떻게 좀 보시죠? 조건부 면허 제도를 살펴보면 선진국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낮에 운전하고 밤에 운전하지 마라. 그리고 시내에서 운전하고 예. 고속도로 운전하지 마라. 두 명확하네요. 가지가 예.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아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다. 분명히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시내가 안전하냐, 고속도로 안전하냐. 그렇죠. 그것도 사고 비율을 따져보는 것도 쉽지 않을 맞습니다. 테고요. 그렇죠. 네네.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 줄이고 뭐 치매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일단 치매 검사를 받아요. 예. 그 치매 검사 이상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면허증 나갈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업에서 교육을 하지만 인지 능력의 어떤 검사를 1시간 받고 예. 교통안전 교육을 1시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 능력 검사를 받을 때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집니다. 1등급은 가장 좋은 거고요. 예. 5등급 좀 분발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4등급, 5등급을 놓으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전하는데 좀 위험이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4등급, 5등급이 나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좀 반납하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고를 방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다가 그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좀 낯섭니다. 일본에서는 뭐 28년부터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도입했을 때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또 우려점, 한계가 있다면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오늘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반드시 도입해야 돼요. 반드시. 예. 일단 페달 5조작 방지 장치의 원리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악셀러를 밟았어요. 그러면 분단 회전수, 엔진 회전수가 RPM이거든요. 갑자기 우웅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못 올라가게끔 엔진이 차단돼 버려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장착을 했을 때 한 63%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인데 비상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뭐냐면 운전에 가는데 일정한 거리가 도달했을 때 차가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그냥 스스로 서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 두 장치를 같이 결합한 차를 보면은 한 90%의 사고를 방지하는 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1990년대에 네. 에어백을 무조건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제조사에서 차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낯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없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당장 지금 시행에 대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의 시작인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 낯설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네네. 반드시. 네. 그러면 최근에 뭐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차를 앞에 잡거나 이런 부분도 연관시켜서 당연하죠.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상자동 제어 장치가 예. 바로 자율주행차에 반드시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첨단 제어 장치와 같이 결합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최재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